(2025년 1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망신 주는 질문으로 군기잡기에 나섰습니다. 언론개혁을 하기 위한 초석을 까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개혁은 일단락됐죠. 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에 검찰은 없어집니다. 사법개혁은 반은 올해 안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에 한다. 네, 내년 초까지는 내년 초에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사법개혁도 어느 정도 갔다고 보고 이제 언론개혁을 해서 완전히 저항색을 없애서 이재명 세상 만들기에 나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언론개혁을 위해서 변죽을 세게 올렸습니다.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당히 찐빠를 먹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사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죠. 해외여행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해서 책갈피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그러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이학재 씨가 이렇게 검색하는까지는 모르겠죠.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하고 다른 얘기를 하자 옆으로 세지 말고 물어본 것을 대답해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학재 씨가 세관하고 같이 한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100달러짜리 한 묶음을 책갈피에 끼워 갖고 나가는 것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이사장은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해서 적발해 세관으로 넘겼다. 지금 뭔가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한 건 한 거를 계속 보고하려고 하니까 또 말을 끊으면서 이 대통령이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나 안 하냐 이걸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세나? 옆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지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거드니까 뭐 말문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이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세관과 협의해보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데 가서 놓으시냐? 그리고 나서 당신하고는 안 했지. 우리 이사장 언제 임명되셨어요? 이사장이 23년 6월에 갖고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랬더니 내년까지나 여기 그대로 있어.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 하고 박살을 냈습니다. 이학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64년생 한갑을 막 넘긴 사람, 경기도 김포 출신입니다. 서울대 농대 수의학과다. 농대가 아니고 수의학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축산학과 나왔고 중앙대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에서 지역개발학과 박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농수산부 농촌경제연구원, 환경기술개발원 등에서 일을 했고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시 환경운동도 했습니다. 95년도에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나와서 인천 서구 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걸려가지고 당선 무효가 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집행유예 끝나니까 2006년에도 또 지방선거 출마합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청장에 당선되죠. 그리고 2007년에 이 서구청장 그만두고 2008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에 나서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의원에 또 당선되고 2016년 20대 의원에 또 당선돼서 3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게 삼선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임명하니까 단식을 시작했고요. 무려 19일간 단식을 했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한 최장 단식이었습니다. 그때 좀 살이 좀 많이 빠져서 제대로 단식을 좀 한 거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에 나섰다가 그때는 큰 표로 낙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낭인으로 있다가 23년도에 윤석열 정부 때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왔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왔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아주 되게 당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단식을 했을 때 사이비 단식을 했지만 이 이학열 씨는 그런대로 제대로 단식을 했고 또 분명히 국회에서 충돌했던 사람이니까 기억을 했는지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박살을 냈습니다. 너 나가라는 거지, 망신 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실무자한테 있어? 내가 물어볼게 그랬더니 이 배석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학열 사장한테 대통령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를 끝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학열 사장이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서 현금을 밀반출하는, 책에 끼워서 돈을 갖고 나가는 거는 현재 기술로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뒤늦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깨갱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때 이제 철도공사 코레일이 다원시스라고 하는 국내 업체인데 이 열차를 공급하는 데죠. 여기가 지금 약속한 대로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그 진척도에 따라 먼저 돈을 주죠. 민간에서는 완전히 완성해야 돈을 주는데 선급분 60%를 갖고 갔는데 이걸 완료를 못 지켰고 연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네 형편이 뭐 있겠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근데 지금 그 회사가 1천억의 돈을 빌려서 다시 이 납품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아니 선급금 60% 준 거는 어떻게 하고 그것만 해도 몇 천억인데 6천억이 넘는데 그거 다 어떻게 없애고 자기네가 천억을 빌려서 철도 차량을 이제 납품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장관이 다음 주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도지주택공사 임대형 주택 관련해서는 건설회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의 임대형 주택으로 넘길 때 20% 1억 2천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 그런 게 발견된 부분은 없다라고 이상옥 LH 부사장이 답변하니까 또 조사를 지시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변주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편, 지금 채널A, TV조선, 그 다음에 뭐 매경TV 등등 신문사들이 하는 방송이 있죠. 그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면서 방송 정상화에 가는 거는 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게 왜 없어? 왜 없느냐? 방미통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고를 하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다.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게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현재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에는 연세대학교 김정철 교수가 지명됐는데 청문회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임명된 유신한 변호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비상근이죠. 이 대통령은 유 변호사는 비상근인데 어떻게 알겠냐? 실무 책임자에 나와 설명해보라 라고 하니까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 내용의 편향성, 중립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 우리 방미통위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러냐? 너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 라고 또 물었습니다. 방미통위 측에서 그렇지는 않고 종편의 제어가 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넘어갔죠.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JTBC인가요? 중앙일보 등등 이런 것 중에서
입맛에, 이재명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종편은 허가해주지 말란 뜻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박살내고 아주 굉장히 박살냈죠. 말씀이 기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 다원스 씨라는 회사가 철도 차량 제때 납품하는 거 박살내고, 네. 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비싸게 임대주택 사는 거 박살낸 다음에 방미통일왕에서 그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뭐 칼질을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칼을 맞은 사람이 이제 분노했는데, 정유미 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급은 대검의 검사장급이었는데 고검검사 부장급으로 발령을 내렸어요. 강등을 한 거죠. 지난번에 육군의 법무실장을 준장으로 진급한 사람을 대령으로 다시 강등시켰듯이 이 정유미 검사를 강등을 시켰습니다. 정 검사는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사람이죠. 검찰청 폐지,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서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내부 통신망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검검사로 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 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를 하지 왜 망신을 주느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정유미 검사가 찍혀서 당하니까 다른 사람은 움찔하겠죠. 당한 사람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이렇게 박살을 내면서 언론개혁을 하는 바람을 잡습니다. 이재명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죠. 지금 이 공포 분위기를 만드니까 지금 선거 측에서 돈을 준 사람 중에는 민주당도 있다라고 했던 윤영호 씨가 자기 재판에서 말을 바꾸고 있죠. 계속. 지난번 구형 자리에서 또 자기가 밝힌다는데 밝히지 않았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 돈 준 거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는데 경찰에 가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가 먹히는 거죠. 자, 이제 언론개혁은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신문사들이 갖고 있는 종편에 대한 허가권을 안 함으로써 할 거고, 전국적으로는 조선일보를 꺾을 겁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은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니까 조선일보만 잡으면 돼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버틸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언론을 잡다가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재명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힘이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맞서 싸울 때 대장이 필요한데 대장이 없어요. 국힘당에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두환 정권이 굉장히 셀 때 그때 야당으로 민한당이라고 유치송 씨가 이끄는 정당이 있었는데 민정당이 이중대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택연금되고 있는 김영삼, 그 다음에 미국에 망명가 있던 DJ가 있었어요. 그 민한당은 도저히 안 되는데 그 민한당도 선거에서 한번 상당히 기세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YS DJ가 나와가지고 DJ를 대신한 김상현 씨가 나와갖고 민취업 만드니까 50이 무너져가죠. 지금 국힘당 하는 거는 50 때의 민한당 같이 허약한 야당이에요. 근데 그 뒤에 지금 DJ YS가 있느냐?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DJ나 YS 또는 박정희 사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1.6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전두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재명 정권은 붕괴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죠. 모르겠어요. 김문수가 할지 아니면은 한동훈이 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물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언론개혁이란 걸 당하면서 언론도 다 입이 막히고 질질질 끌려가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될까요? 오늘 모임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게 지금 대한민국 소득이 4만 불이고 저도 뭐 원래는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리저리 가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참 신기하다. 일본을 두려워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고 이게 다 누구 덕이냐. 지금 돌이켜보면 박정희가 참 어쨌든 많이 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질 것 같다. 허상인 것 같다. 신기루인 것 같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저렇게 좌파들이 설치고 지금 뭐 보안법 없애고 뭐 하는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산업정보 얼마나 빼갑니까?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 없애고 군에서는 방첩사에서 보안 기능 없애고
뭐 하루아침에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이었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두렵다고 하는데.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언론개혁까지 하면은 이재명 정권은 나치처럼 독재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허용할 것인가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